인격과 비례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지적 수준과 인격과 비례한대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연락을 하는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 청춘은 뭔가를 성취하는 시기가 아니라 뭔가에 심취하는 시기라고 그럽니다. 우리 여기 이른 아침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은 다 청춘이신 것 같아요. 독서에 심취하고 계시잖아요. 벌써 그죠? 네. 아침 일찍 나오기 저도 참 힘듭니다. 4시 반에 일어나요. 거기서 준비하고 1시간은 저 준비해야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시간 있으니까 4시 반에 일어나서 오는데 우리 선생님들 참 빠지지 않고 저는 가끔 좀 구립니다. 근데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시는 우리 선생님들 독서에 대한 책에 대한 열정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나공부 제3장 욕구를 묻다.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한 거는 거의 그 책 요약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나답다는 거. 나답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요. 그런데 다 나답게 살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나답게 사는 게 어떤 걸까요? 네, 어렵죠. 그리고 가장 나답다고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성취할 때, 어떤 거를 성취할 때. 매일 하루하루 성취하는 것을. 아, 그럴 때 가장 나답다고 느끼시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럴 때가 나답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나다움이 가장 아름다움이라고 그러는데 나다움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나다움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런 걸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욕구편에서 나답게 사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욕구를 이해해야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 먼저 버크만 진단을 보겠는데요. 로저스 버크만 박사가 60여 년간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두 가지 축으로 분류합니다. 과제 지향적인 사람과 사람 지향적인 사람. 그리고 또 직접 소통을 하고 간접 소통을 즐겨하는 사람으로 나누고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표로 보면 사람 지향적인, 과제 지향적인, 그리고 직접 소통, 간접 소통. 과제 지향적이고 직접 소통을 하는 분은 촉진자라고 그러고요. 촉진자로 분류하고 사람 지향적인, 직접 소통을 하는 사람은 전달자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지향을 하고 간접 소통을 하는 사람은 계획자. 간접 소통과 과제 지향적인 사람은 관리자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촉진자 유형은 과제를 위해 직접 소통하는 사람. 행동으로 바로 옮겨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성과 지향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본인이 버크만 진단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이것만으로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촉진자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역시 그렇습니다. 과제를 직접 소통하시는 분. 결과물이 나와야 돼. 그죠. 역할에 맞추는 결과물. 다음 전달자 유형은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어울려 이야기하고 설득하며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전달자 유형을 보고서 우리 대표님을 생각했는데 맞지 않으신가요? 대표님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소통하지. 혹시 또 전달자 유형에는 우리 이재영 선생님도 전달자 유형이지 않으실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전달자 유형에 나는 해당된다 싶으신 분 계신가요? 아, 이것만 보고도 잘 모르시겠죠. 그리고 계획자 유형은 사람들과 간접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저도 이걸 보고서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나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내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들 그렇게 느껴지시죠? 어떻게 보면 전달자 유형에도 속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계획자 유형에도 속하고 저도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에 속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자 유형이 있는데요. 과제를 통해 간접 소통하는 사람. 변화보다는 자신이 구축한 원칙과 질서를 유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관리자 유형 있으신가요? 저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요. 과제를 통해 간접 소통하시는 분.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직접 소통 전달자가 고담이고요. 전체 유형들이 그런 거. 아, 네. 이러한 촉진자, 전달자, 계획자, 관리자라는 네 가지 행동 패턴이 삶의 장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남들이 주로 보이는 일상 영역에서의 모습과 또 정말 관심 있고 좋아하는 흥미 영역에서의 모습,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 영역에서의 모습이 각자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딱 꼬집어서 아까 법그만 진단에서 나는 어디에 속한다, 해당한다고 말씀하실 수 없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 일상 영역에서의 모습, 또 흥미 영역에서의 모습, 욕구 영역에서의 모습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가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 일상 영역에서, 흥미 영역에서, 욕구 영역에서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욕구 영역입니다. 아까 나다움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나다움을 지키기 참 어려운데 나다움을 지키려면 이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욕구가 충족됐을 때 내 강점, 내 장점이 발휘가 되고요. 욕구가 불만, 만족되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 분노, 짜증, 그런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욕구란 무엇일까요? 제가 욕구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을 욕구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욕구는 우리를 움직이는 내부 에너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채워야 하는 에너지가 있고 그것이 부족하면 결핍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와 닿았는데요. 평소에는 활기차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던 사람이 갑자기 논쟁적이고 예민해질 때, 이럴 때 우리들은 그 사람의 욕구를 생각해보지 않았죠. 저 사람 왜 저래? 왜 그러는 거지? 그렇게만 생각했지. 아, 이 사람이 무슨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저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서 욕구를 먼저 생각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차분하고 꼼꼼한 모습을 보이던 사람이 웬일인지 방어적으로 대응하거나 비판적일 때, 이런 부분도 그 사람의 욕구가 불만족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항상 잘 나든 타인이든 잘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일상 속에 자기다움이 사라지고 강점도 잘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고요. 자기다움을 지키려면 먼저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충족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게,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욕구인 것 같아요. 욕구를 바라보고서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사람들은 뭘 위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걸까? 윌리엄 블레서의 인간의 행동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인간의 선택은 5가지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움직인다고 윌리엄 블레서는 말했습니다. 이 5가지 욕구란 우리 선생님들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욕구의 5가지. 생존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힘과 성취의 욕구, 자유의 욕구, 그리고 즐거움의 욕구가 있는데요. 생존의 욕구는 아주 우리가 간단한 거죠. 먹는 것, 자는 것, 쓰는 것과 같이 살아남기와 관련된 것들이 바로 생존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소속의 욕구, 관심을, 다른 사람과 관심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나누는 것을 선호하는 욕구가 바로 사랑과 소속의 욕구이죠. 그리고 힘과 성취 욕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영향력을 미치기를 좋아하는 그런 욕구이고요. 자유의 욕구는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방식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유의 욕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의 욕구, 흥미로운 것,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것. 이 5가지 욕구만 잘 기억해도 우리가 어떤 욕구가 내게 충족되지 않았는지, 부족한지, 그로 인해서 내가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지, 스트레스를 받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189페이지를 보면 내가 어떤 욕구가 내게 속한 욕구가 어떤 건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서 나중에 집에 가시더라도 보시고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뭘 위해서 그렇게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걸까? 잘난 척하는 인간, 생각 없는 인간, 지독한 이기주의자 등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특정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5가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욕구란 사람에게, 여기서 욕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욕구란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같은 것이고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의 방향대로 움직이게, 그러니까 욕구가 내가 필요한 그 욕구 그 방향대로 내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반응, 짜증을 부릴 수도 있고 우울증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반응들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욕구를 통해서도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저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상한 짓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아, 이분에게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타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욕구를 바라봐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할 수 있고, 또 내 욕구를 알아차리면 내가 언제 더 신나게 일하고 또 어떻게 해야 내 강점을 더욱 잘 사용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욕구의 우선순위, 크기, 강도는 다 똑같지 않고 다르다고 합니다.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도 욕구의 강도와 중요성에 따라서 7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 가장 낮은 1단계, 우리가 생리적 욕구를 가장 낮은 1단계로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애정과 설득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인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7단계 가장 높은 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우리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게 자아 실현이죠.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 자체도 아마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각자 7단계부터는 실현할 수는 없고요. 각자 가장 하위 욕구,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하위 욕구가 실현되어야 상위 욕구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뭐 거의 다 6단계까지 실현하고 지금 7단계를 하고 계시는 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책도 읽고 나와서 공부하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저마다 이제 다양한 욕구가 있음을 이해하고 그것과 나의 관계를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순간 변해버린 사람, 알고 보니 욕구의 차이. 이런 사랑에서도 바로 욕구의 차이에서 사랑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남녀 간의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 오랜 시간에 걸쳐 스며들듯 시작한 사람. 연인도 이 우선순위에 두는 욕구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인 사이든 부부 사이든 다 싸우는 그런 부분들도 다
각자가 누리고 싶은 욕구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욕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항상 욕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게 이해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소한 일로 갈등이 늘어갈 때도 어떤 기대, 어떤 욕구가 무너져서 짜증이 나는 것인지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욕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고 상대가 배려할 수 있도록 정확히 알려주는 것. 상대에게 필요한 욕구도 존중할 줄 아는 삶의 방식은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필요한 게 그 사람의 욕구를 들여다봐주는 것. 아,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어떤 욕구가 부족할까? 지금 어떤 욕구를 추구하고 싶어 하지? 그런 것들을 들여다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관계 방식이 삶의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주고요. 자신의 욕구를 먼저 이해하고 존중하면 자신을 보는 만큼 상대의 것이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욕구도 잘 못 알아차리고 못 들여다보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른 사람의 욕구를 들여다보고 알아차려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 욕구부터 먼저 들여다보면 내 것이 보이는 만큼 다른 사람의 욕구도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내면에는 긍정적인 욕구가 있다.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랑받고 싶은 열망. 그렇죠. 우리 다 사랑받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성취해내고 싶은 열망. 저 어떤 일에 대한 성취 열망도 크고요. 그리고 자유의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욕구라고 부릅니다.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 그 다음에 사랑받고자 하는 열망. 또 자유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바로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 욕구는 뭐뭐 하겠지, 뭐뭐 하고 싶다라는 기대를 한다고 해요. 자신과 타인에게 기대하게 되면서 기대가 충족되면 기쁨과 희망, 만족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아까 욕구가 충족했을 때 감정을 발휘한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또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 분노, 슬픔 등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뭘로 나타나요? 표정이나 말,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죠.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 보이지 않는 내면에는 순수한 의도, 긍정적인 욕구가 그 겉으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도 그 안에는 순수한 의도, 긍정적인 욕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미국의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가 인간의 감정은 원래 그 사람이 가진 순수하고 긍정적인 열망과 기대로부터 시작된다며 감정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요. 상대의 숨겨진 욕구를 찾아서 공감해주면 친밀감과 신뢰를 느끼고 진심과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의 숨겨진 욕구를 바라봐주는 것. 대인관계에서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 단계에 왔습니다. 욕구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데요. 욕구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욕구의 우선순위가 다 다르죠. 똑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타인의 욕구의 개인차가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바로 뭐에서부터 출발해요? 네, 욕구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옆자리의 동료가 언제 가장 생기 있는지 관심 있게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역시. 예.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언제 편안함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그것이 위협받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게 타인을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나다워주고 또 그가 그다워지기 위해서는 욕구는 반드시 장착해야 하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욕구가 달라서 차이가 생기고 갈등이 도드라지긴 하지만 욕구 덕분에 우리는 모두 특별하고 나름의 색깔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름의 색깔을 가지는 게 그게 바로 나다움, 자기다움, 자기답게 사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나를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이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은 어떤 일에 자주
투덜거렸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주 투덜거린 적 있으신가요? 네. 투덜거린 적이 있으셨다면 불만, 투정, 비난이라는 이름의 주머니 안에는 욕구가 숨어 있대요.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서운하고 화가 나는,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서운하고 화가 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투덜거리는 것도 어떤 욕구가 꿈틀거리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투덜거리거나 그런 어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걸 생각하고서 써보시면 내 욕구가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욕구를 찾아내려면 자신에게 다음에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내가 지금 기분이 상한 이유가 뭐지? 어떤 기대가 무너질 게 이러는 것일까? 본래 어떤 긍정적인 욕구가 있었던 거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뒷장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면 내가 어느 순간에 가장 나답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언제 활력이 생기고 기운이 떨어지는지 나를 이렇게 잘 바라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질 때는 언제인지 나를 바라볼 때, 내 욕구를 관찰해 볼 때 자신의 욕구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뭐뭐뭐뭐 할 때 기쁘다, 즐겁다. 나는 뭐뭐뭐 할 때 만족스럽다. 나는 뭐뭐에 관심이 있다.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뭐뭐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자신의 욕구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내 욕구가 어떤 것인지 우리 선생님들 책을 보시고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답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자신을 꾸준히 관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욕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